저보다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워낙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수 청년 대통합을 지금 장해찬 전 최고 이걸로 이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준석의 사주를 받고 장해찬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최근에까지 듣고 있기로는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 대통령이 거의 뭐 자식처럼 신뢰하는 분이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강기훈이 직접 등장해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뜻에 아주 가깝다. 사과 의지는 그럼 진짜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전제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미 영부인의 사과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고 전당대회의 최대 화두가 됐다면 해야죠. 규범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거짓이 아니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는 이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얼굴 모시고 지금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번 한 주 내내는 박재용 앵커가 진행하시는 줄 알고 약간 기대하셨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뭘 기대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네. 분장실에서도 우리 분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박재용 앵커 칭찬이 막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분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시고 성량이 좋냐. 분장실도 그랬어요? 분장실에서도 뭐 난리더라고요. 지금 블랙리스트 적어놓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뭐 딕션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박재용 앵커랑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박재용 앵커가 사실 작년도 진행자 대상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봐서 들어간 맞아요. 훌륭한 언론인. 저도 마음 먹으면요 굉장히 정확한 딕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지. 재수가 없어진대요. 나 방금 약간 한동훈 위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아닙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자,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고요. 저는 정프로의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영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함께 가겠습니까? 함께 갑니다. 위고투게더.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 좋습니다. 이상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박재용 앵커님. 여기가 두 프로 다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정영진 프로님 너무 존경하고. 제가 허락지었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출세작은 한판 승부 아닙니까? 거기서 유명해져서 여의도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장르만 여의도로? 진실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좀 하지 마. 진실 얘기하지 마. 천하람 대표 인터뷰해야 되는데 왜 이상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가 주인공입니다. 아니 한판 승부가 뭔데? 정말 기분 나쁘네. 아니 며칠 전까지 같이 콜라보 하셨어. 또 가서 한판 승부에서 날아다니셨다고 또 막 엄청 하시더만 보니까. 뭐 날만한 판입니까 그 판이? 아유 다 좋습니다. 우리 다 좋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너무 제 또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 천하람 대표님과 함께 개혁신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개혁신당 얘기가 이슈가 없어요. 지금.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오늘도 예나 지금이나 원내 입성 전이나 후나 똑같이 평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께서 휴가를 가 계세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슈가 좀 덜하다. 여름 휴가를 좀 일찍 가 계셨어요. 그럼 지금 업무상 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듯이 저도 총통이네요. 며칠 정도 사실상 권한대행 아닌가 김옥균처럼 생각합니다. 3일 천하. 3일 천하. 정확합니다. 제가 또 천하람이기도 하니까요. 3일 천하람. 무슨 말장난 개그를. 좋다. 이래서 우리가 좋았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는 한판 승부에 사기 좀 꺼려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지 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실제 가볍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재밌게 보고 계시죠?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내막들을 아니까.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공방이 있을 때마다 이게 딱 의도들이 좀 보여서 더 재밌어요. 그러면 이슈들이 많잖아요. 댓글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 있고, 그 다음에 친인척 공천 사천 있고, 또 뭐 있었죠? 탄핵
뭐 탄핵 밑밥가냐 이 그렇죠. 얘기 있고 국정농단 뭐 프레임을 왜 짜냐. 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고의 패배. 알고 보니 좌파 아니냐, 그렇지. 색깔 논란도 논란이 있고. 너무 많네. 너무 많네요. 어떤 걸 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댓글티나 문자 논란을 뭐 저보다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워낙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장해찬 얘기를. 예. 아, 그래요? 보수 청년 대통합을 지금 장해찬 후보가 장해찬 전 최고 이걸로 이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준석의 사주를 받고 장해찬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이거 도대체 어떤 세계관에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멀티버스도 아니고. 그건 멀티버스급이고. 네네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잠깐 빼고 네.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원희룡 후보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가 정말 용산의 사주를 받고 출마한 게 맞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그 사천 논란이었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네. 그 중에 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화를 내고 본인들의 요구가 안 들어져서 짜증을 냈던 지점이 사실 공천 부분이었다고 저는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도 몇몇 이제 지역구도 있었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이 굉장히 본인들의 요구가 안 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크게 원하는 명단이 또 있었다라고 예. 전해지죠. 네네. 저도 뭐 명단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자기 측근들하고만 상의해서 용산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을 마구잡이로 한다라는 식의 용산의 불만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세게 몰아붙였어요. 예. 원래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을 거의 누군지 바로 실명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론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느냐라는 프레임을 세게 가져갔거든요. 이모 서기관, 그렇죠. 강모 변호사 이 그렇죠. 두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됐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또 보니까 특정이 되니까 원희룡 후보 사과하라 또 지금 네. SNS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제가 들었던 용산의 불만을 이제 와서 원희룡 후보가 대신하고 있다. 대신 분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재밌게 보여졌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상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김어준 씨가 뭐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를 네, 지지를 하고 지지를 있다. 한다. 네. 무슨 얘기? 김어준 씨 예? 김어준 씨가 들으면 당연히 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김어준 씨가 한동훈 얼마나 조롱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후보가 상대적으로 완전 친윤은 아니지만 본인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전통 당원들의 아이돌이시거든요. 예. 국민의힘 전통 당원들의 아이돌인데 완전 친윤은 아니면서 어떤 대통령실을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고 당무개입 프레임에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자기 그 약간 폼을 좀 찾으신 것 같고 윤상현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지지율이 안 올라서 약간 속상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하나 좀 보면 예. 일단 사천 논란은 제일 재밌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 분명히 용산에서 원하는 리스트가 있었고 그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 제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 그 얘기를 지금 원희룡 후보가 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그냥 자기 비례위원으로 이렇게 마치 꾸린 것처럼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총선 때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 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례만큼은 당시 비대위에서 조금 더 키를 쥐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대통령이랑 친한 걸로 알려진 주기환 광주시장 위원장 처음에 비례 상위 순번이 있었다가 논란되고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철규 아주 뒷번호로 빠졌다가 본인이 화를 내시면서 사퇴하시고
바로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하는 그렇죠. 촌극이 있었죠. 다시 네. 이제 또 용산으로 불러들여서 재취업을 시켜줬는데 아무튼 그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막 화나가지고 그렇죠. 브리핑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쨌든 비례 명단이 짜졌는데 어저께 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소수의 뭐 사천도 가족도 있지만 정말 소수의 측근 의원들이랑 이 명단을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의 이름도 직접 언급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명단 그때 누가 관여했는지 이름까지 나오면서 지금 붙은 거예요. 그 용산이 파악한 그 상황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 그냥 다 까발리자 지금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네. 또 한 가지 재밌게 봤던 것은 네. 원희룡 후보가 그 한동훈 장관을 직접적으로 디스하는 SNS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거짓말부터 배우는 초보 정치인은 뭐 안 됩니다 하면서. 아 톤이 좋은데요. 그렇죠, 오늘. 그렇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초보 정치인은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러면 다 죽어. 이러면 다 죽어. 여러분 초보 정신. 그럼 거짓말을 하지 마시든지 그러면 제대로 진실을 밝히세요. 예. 한동훈 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아무튼 아니 그건 너무 발음이 안 들립니다. 그건 풋과일들이다 하는 상대모사. 상민이 밥그릇 뺏지 마세요. 내 밥그릇 뺏으면 고소하세요. 아이씨. 제가 사실상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 여기서 이걸 코미디언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직접 그럼 데스를 하고 있는데 네. 하는데 거기서 대통령실에 강기훈 행정관이 따봉따봉. 좋아요를 눌렀다가 네. 예. 취소하는 촌극이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강기훈 행정관은 체리 따봉 문자 당시에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네.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네. 제가 최근에까지 듣고 있기로는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행정관인데 네. 비서관도 아니고 강기훈이. 행정관인데 아. 대통령이 거의 뭐 자식처럼 예. 신뢰하는 분이라고 아, 그래요?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사실 좀 들었는데 어. 그 어쨌든 선거 캠프 꾸렸을 때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청년들한테 소구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일정 메이킹을 이 강기훈 행정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 무슨 롤 행사 가고 막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을 그 대통령이 되게 신뢰를 했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그 밑에 이제 정무실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뭐 그 뭐 권 라인으로 용산에 갔니 네네네네. 뭐 친윤 뭐 청년 중에는 뭐 장예찬이랑 뭐 강기훈이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덜했죠. 뭐 이거는 예. 뭐 좀 카더라 예. 네. 하지만 예. 강기훈 행정관이 너무 그 이쁨을 대통령의 애정과 신뢰를 독차지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라인을 다소 건너뛰고 직접 소통을 한다는 불만들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정 부분 패싱하고. 네. 뭔데 대통령이랑 직접 저게 하나?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 네. 불만이 아, 있다가 얘기까지. 예. 저도 나름 한 당의 또 공당의 대표로서 원내대표인데 네. 자꾸 소문만 퍼뜨리고 다니고 씁쓸합니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잘 어울립니다. 네, 뭐 다시 네. 와서 지금 네. 뭐 또 평론을 할 때는 해야 되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강기훈이 직접 등장해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예. 이거는 저는 거의 대통령실의 뜻에 아주 가깝다. 실수가 아니다. 저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문재인 네. 대통령처럼 그죠? 고양이가 뭐, 눌렀다. 그렇다. 예. 네. 그런 고양이 걸 키우실 수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고양이가 네네네. 누를 수도 있죠. 네. 왜 워낙 누르는 걸 좋아해? 그럼요. 예.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원희룡 후보는 친윤인 티를 그냥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풀풀 내고 있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참 슬픈 지점은 네. 원희룡 후보가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유인태 전 총장님은 맛이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던데 제 표현이 아닙니다. 유인태 총장 표현. 인용입니다. 예. 인용 잘 하시네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 친윤 표심을 제대로 못 받아 안고 있어요. 원래 아. 지금 보면 제가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대한 기류가 흔들리는 건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영남권 당원들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불구대천으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그걸 표심. 제대로 못 받고 그걸 있군요. 원희룡 후보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그걸 받으려고 원희룡 후보는 이미 한동훈에게 졌습니다. 예. 대안은 나로, 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당원들은 조금 약간 나경원 아리까리. 후보도 용산이랑 예전에 보니까 그 썩 좋아 보이지 않던데 막 아하. 옛날에 몇 판장도 돌리고 하던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원희룡 후보의 퍼포먼스 개선이 굉장히 속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네. 막 거의 이제 팩트에 가까운 내용들을 막 이렇게 혹은 뭐 용산이 파악한 내용들을 막 디테일하게 용산의 관점을 하는 거죠.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그냥 무난하게 압도적인 차이로 그냥 1등 쭉 가고 있으면 뭐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자꾸 너무 힘들게 하면 한동훈 후보도 알고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용산이 어떻게 했는지를 뭐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거 까는 순간 둘 다 크게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죠. 그래도 이미 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만. 네. 뭐 아까 이러다 다 죽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용산과 한동훈 후보 측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굳이 한다면 네. 원희룡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용산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더 엉망이 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파열음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의 전통적 당원들은 더 불안해지고 예. 대통령 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이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쪽으로 오히려 틀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 그 폼을 봤을 때는 예.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름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영남권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직 여론조사 지표에서 안 다 잡히지만. 흔들고 그냥 다 엉망진창 되면 야,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냥 대통령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표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표심은 그렇게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 이미 나온 얘기들로만 이미 사법 리스크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한동훈 전대 끝나면 그죠? 고소 고발전이 있고 그리고 진짜- 그 안에서만 고소 고발이 아니고 예. 야당에서도 지금 니네 이랬어? 이러면서 이거 잡을 게 꽤 막 나와 보이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댓글팀 예. 또는 여론 조성팀 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선거 캠프가 공직에 가기 전에 드루킹을 쓰지 않고 네.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공적 자금을 쓰지 않고 뭐 댓글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아마 대선쯤 되면 네. 그게 어떤 정도의 차이지 일정 부분 있을 수 네,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지점은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이미 취임을 했었던 지점이었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공적 예산 내지는 공적 인물이 그런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자아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한동훈 후보의 그 여론 조성팀과 관련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진정성 넘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장관님께 뭐 말씀드렸다느니 뭔가 이 장관직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런 공직에 관여된 사람들도 여기에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아주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장관이 그런 거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했다면 뭐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다른 장관들도 본인을 홍보하는 내용을 법무부 공식 유튜브 같은 거에 예. 하긴 하죠. 좀 올려가지고 아유 이게 과연 세금 들여서 할 일이냐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고 아마 네. 조국 장관도 아주 짧은 재임 기간 중에도 뭐 약간 뭐 그런 걸 만드셨나 뭐 저거 해가지고 되긴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 때 막 예. 무슨 그 어린 친구들 가 있는 소년원 그 친구들 가서 막 행사하고 맞아요. 얘기가 있었고 유튜브로 막 올리고.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 그랬고. 그런 식으로 네. 예를 들면 그 법무부의 예산을 활용해서 장관 활동 조금 홍보. 장관 활동 홍보를 도를 넘치게 하는 것까지는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걸 넘어서 네. 정말 한동훈 장관의 뭐 여러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서 선풀 달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아니 공무원들은 아닌데 예를 네. 들어 민간인들에게 이런 댓글이 좀 달렸으면 좋겠다고 어떤 뭐 개통을 통해서 지침을 줘요? 장해찬 누구 이렇게 이제 막 쭉 퍼져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이게 참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도 뭐 요새 뭐 법 공부가 좀 뭐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근데 변호사잖아요. 그럼 완주 변호사도 아니고. 뭐 선거법 이런 거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네. 제가 오늘 와서 네. 성대모사하고 굉장히 가벼운 모습 개그맨도 네, 틀린 소리까지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네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 네. 이거는 다소간에 음. 정치적으로는 공격받을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최소한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장관을 할 때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구나. 예. 결국 본인의 정치 가도를 위해서 이거를 네. 징검다리로 활용했구나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거기서 장예찬 전 최고 공개한 대목 중에 네. 저는 이 대목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활동을 해달라라는 네. 내용 중에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동훈 장관은 출마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뭐 하고 싶었나? 그럼 그걸 뭐 용산이 좀 막았나? 뭐 이런 그래서 뭐 감정이 좀 있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당선권 비례에 이제 적당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선거도 하면서 이제 의원 배지도 다르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추측인데 그쵸, 만약에 그쵸. 이 내용이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보고가 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와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한동훈 장관은 물론 나는 이런 거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네. 뭐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네. 실제로 예. 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 장관을 그만두시기 전에 네. 2023년 10월 기사인데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도 종종 나오시는 네. 윤희석 네. 대변인이 네. 한동훈 비례 10번 받아 전국 선거 지휘했으면 아. 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윤희석 윤희석 대변인이 대변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네. 당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던 아. 윤희석 대변인이 바람을 얘기한 거예요?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네요. 비례 10번이라는 숫자까지 동일합니다. 야, 근데 예. 그 정말 많이 방송이 늦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요? 정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 네. 톤을 아. 10번입니다. 거의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약간 공기반 소리반 하는 게 와, 완전히 뒤에 달라지셨는데. 그 푸바오는 뭐예요? 네. 아니 뒤에 곰은 그 그립톡 너무 귀엽다. 그립톡입니다. 그립톡입니까? 네. 아, 천바오. 예. 네, 네. 푸바오. 네. 근데 진짜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올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뭐 정무적으로 당내에서 이렇게 뽐뿌를 했을 수도 있죠. 비례 10번 정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당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제 공무원들이 개입된 그런 어떤 활동이 있었고 그걸 보고 받았느냐. 이제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예.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예. 내지는 여론 조성 작업 예. 네.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 정말 유튜버들이나 예.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빅스피커들에게 빅마우스들에게 네. 지침을 하다라는 역할을 만약 공무원이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 있었을 것이다. 그 김건희 여사 댓글팀의 실체는 뭐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잡혀갈까봐 갑자기 조심합니까? 아니, 네. 지금 네, 저 네. 형 의원이신데 아, 네. 그런 걱정하세요. 여기는 면책 특권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만 면책 있습니다. 특권에 아. 보호를 받는 이준석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다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추측이라는 거를 미리 추측. 얘기하고 추측이라는 걸 그래도 얘기하고 끌려갑니다. 네. 그래도 끌려갑니까? 네네네. 네. 아무튼 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팀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표현을 빌자면 댓글도 댓글이지만 여론 조성 팀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성팀? 네, 여론 조성 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여론 조성 팀을 이용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한동훈 후보가 품고 있을까봐
김건희 여사께서 아주 포멀하고 정제된 용어를 쓴 문자에다가 네. 본인 댓글팀이 동원되지 않았다.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면 네. 이런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양쪽이 다 뭔가 알고 있고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행간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대선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네네. 제가 듣고 있기로는 김건희 여사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이나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분들과 두루 교류하시면서 우리 남편 잘 부탁드린다. 워낙 발이 넓으시니까. 네, 라고 하시고 예. 그 이후에도 굉장히 사적으로도 여러 소통과 교류를 해오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이 일정 부분 그 선을 넘어서 이런 내용을 조금 확산시켜 달라 아니면 조금 유리하게 이런 내용들을 해달라라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그게 참 선이 애매합니다. 네. 뭐 인지상정상 그냥 부탁일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 그게 일정 선을 넘어가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론 조성 팀 같이 기능하는 것 아니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선 이전에 많은 유튜버들과의 인연 또 서로 굳이 표현하자면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 그런 유튜버들께서도 취임식에도 오시고 사실 최근에도 진중권 교수도 57분 통화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스피커들과 계속적으로 교류나 연락을 해오셨던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대통령 얘기할 때 대통령이 뭐 소위 말해서 뭐 극우 유튜버를 굉장히 많이 보고 신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진중권이랑 여사랑 통화하고 막 뭐하고 대통령은 진영을 아우르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굳이 따지면 원래 진보 진영 출신 아니셨겠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서 네. 발탁되시고 또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그 주옥 같은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신 한 것 번 더 상기하지 말까요? 예, 예, 예. 그러신 아니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유 우리 남편 좀 대통령 되게 좀 많이 좀 도와줘. 이건 뭐 문제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유 계속 잘 좀 도와주세요. 요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괜찮죠. 네. 근데 만약에 아유 이거 좀 잘 도와주시면 또 이번에 우리 뭐 문화 어디 지원금 같은 거 좀 나갈 텐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더 네.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은 네. 그냥 좀 문제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리면 네. 여사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의와 주문을 해오신 것들을 저는 일정 부분 본 거는 있습니다. 아. 디테일에 강하시군요. 디테일 주문과 상의를 한 것을 보셨고, 예. 근데 그 주문과 상의가 그냥 선의로만 따라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대가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그건 제가 또 면책 특권이 또 없기 예. 때문에 그놈의 일단은 면책 듣고. 여튼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하여튼 김건희 여사도 그런 여론이 잘 좀 조성될 수 있는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네, 우리가 그 알 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장혜산 전 최고위원의 그 표현에 증언에 말에 의하면 신뢰가 없습니다. 의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네, 네, 하고 네,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불법이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판명된 건 아닙니다. 저는 네. 뭐 김건희 여사의 네. 일부 여론 조성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고 해서 네. 그것도 저는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 좀 나오려면 네. 한동훈 장관도 입장이 나와야 될 텐데 입장을 좀 밝힐까요? 대응이 좀 어떻게 입장은 될까요?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네. 라는 그렇죠. 거고. 그 정도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께서 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저와 이준석 대표가 네. 이제 이렇게 약간 얄밉게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것 같은 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게
크게 자랑스럽거나 저희 당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슨 네. 이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는 한동훈 특검에 약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지 조국 혁신당에 또 팁도 주고 약간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찌르는 건 저희가 많군요. 옆구리를 많이 찌르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또 전당대회 과정을 거쳐서 당 대표도 해보신 분이고 네. 저도 전당대회를 뛰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뭐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너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는 적절한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다시 좀 돌아가자면 네. 나온 거 좀 잘했다 생각하세요 혹시? 요즘요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 약간 내 국민의힘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방송을 제가 뭐 다시 모니터를 한다면은 과하게 업돼 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저의 오늘 방송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과하게 업된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그죠. 제가 이 난장판에서 나와 있다는 게 요즘은 참 아침에 깰 때마다 너무 상쾌합니다. 네. 제 해피예요, 3자 해피. 관점으로 보고 너무 수 행복하고 있다는 게.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게 마음이 총선을 아프다. 참패하고 어떤 쇄신을 해야 되는 여당의 전당대회로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난장판이 난 거 여사님은 깨끗하게 지금 사과하시고 예. 그러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 다들 아니, 모든 후보들이 사과했었어야 되는데 막 난리치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사과해요? 디올백 디올백 사과. 네. 그 자기가 문자 보내셨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진정한 사과 의사가 있었다면 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법적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후보들도 대통령 배우자의 사과를 계기로 우리가 네. 이런 문자나 사적인 이 연락에 대해서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서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단락을 짓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대통령 배우자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근데 거죠. 지금 사과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죠. 이미 이렇게 지금이라도. 됐을 때 지금이라도 그래요? 저의 사과하려는 의지가 뭐 제가 뜻하지 않게 국민들께 밝혀졌는데 네. 이왕 이렇게 공개된 것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의지는 그럼 진짜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없었다고 보지만 뭐 아니죠. 네네. 없었다고 전제가, 보더라도 네. 이미 영부인의 사과라는 것이 예.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고 아. 전당대회의 최대 화두가 됐다면은 네. 해야죠. 아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네네네. 저는 네. 진위가 없었다고 보지만 예.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당시 여당의 비대위원장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거짓말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예. 규범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럼 이게 거짓이 아니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진심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저 사과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리고요. 이런 위험도 있고 이런 문자 왜 보낸 거예요? 저는 유인태 총장님의 역시 그 현명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네. 엄마가 읽어볼 줄 알고 쓰는 일기 같다. 조금 언젠간 공개될 거라는 걸. 그렇죠.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 부분을 많이 캡처해서 예. 주변 분들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어필하는 용도로 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협조하지 않아서 선거에 졌다. 그게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인식입니다. 고의 패배론. 맞습니다. 그거를 네. 과하게 이야기하면 고의 패배론이고 그러니까 선거 질 거를 대비해서 자 이제 그런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아니면 일반 국민이라는 얘기 말고 저에게 네. 이번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90% 윤석열 대통령, 10%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용산에서는 거의 뭐 용산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었고 한동훈 위원장의 100% 책임으로 졌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산은 잘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왜 그럼 공천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냐면 네. 용산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이 공천에서 밀리고 배제되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이 원하는 대로 다 선발 라인업 짜고 예. 뛸 수 있게 우리는 공간을 열어줬는데 왜 지고 나서 대통령 책임이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실제로 억울한 생각을 최소한 대통령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사과 논란도 뭔가 이 책임 추궁의 국면에서 네. 결정적일 때 꺼내서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문자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저도 비슷하고 유인태 총장님의 그런 어떤 탁월한 표현 저도 뭐 공감합니다. 이건 그러면 대통령과 상의된 내용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이렇게 보내갖고 나중에 좀 사람들 이건 글쎄요. 아니 이렇게 저는 보내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내면은 그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상의의 방향이라는 것이 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네. 주로 대통령께서 배우 영부인께 하는 것이지 영부인께서 대통령과 상의하시는지는 잘 그 영부인은 모르겠- 결정하는 자고 저는 아니 뭐 그거 그런 표현 아니 그냥 예. 이제 잘 자막을 좀 모르겠어요. 달아주시면 V1은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잘 V2는 김건희 여사라지 않습니다. 현자 개인의 예. 발언입니다. 전혀 자. 잘 그래서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어쨌든 확실히 한동훈 쪽으로 밀기 위해서 이런 문자까지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추측 혹은 네. 뭐 생각을 네, 판단하신다는 그냥 그거는 거죠. 그냥 저의 해석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가 사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긴 이야기들이 많이 밀렸는데 말이죠. 벌써 40분 동안 네, 얘기를 큰일 났네 했네요. 이거. 저희 그 최혜병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재안도 내셨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먼저 그 좀 속보부터 좀 다루면 네. 어저께 행안위에서 그 이제 경찰이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이제 업무보고 차원에서 여야 공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주장은 뭐냐면 거 봐라. 박정훈이 열흘 만에 후루룩 해가지고 이첩시킨 8명의 혐의자 중에 그때 회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임성근 플러스 한 명 더 해서 불송치 되지 않았느냐. 저 억울한 피해자 예방한 거다 경찰 수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의 수사를 지금 민주당은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애초에 이첩됐다 회수되는 과정에서 경찰 이거 아예 안 받은 걸로 해줘라고 했던 처음에 그 얘기가 있었고 따라서 뭐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지금 임성근을 보호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거죠. 네, 네.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예. 저는 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국회의원들이 너무 막 싸우는 것 원론적으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지금의 여론 지형을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수사 결과 나오는 거는 결국 특검 필요론에 불을 더 지를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네. 뭐 국민 핑계 대자는 거 아니라 저도 임성근 사단장이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수사가 과연 그럼 아주 공정하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신뢰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겠지만 예. 저는 오히려 탄핵이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네. 아니 왜? 실수고요. 실수로요? 특검 필요성에 네. 더 불을 붙이는 이거 의도된 그런 실수 상황. 같은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네.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특검 탄핵이 너무 인플레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운동들 그러면 천하람 중재안은 어떤 거예요? 뭐 내신 거예요? 천안 중재안이 지금 여의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최선 아니냐. 네. 핫합니다.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반응들을 네, 그 내용 좀 비웃지 알려주세요. 마세요. 그거. 네. 아무리 제가 지금 편하게 하고 아, 있다지만 네네네. 그 게스트한테 비웃으면 됩니까? 그런 얘기 처음 표정을 제가 졌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공부도 하세요. 네네네. 여야의 네. 단절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예. 여야의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네. 천하람 이렇게 중재안 뻔뻔했어요. 내용을 네. 요즘이 다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PR의 네, 시대입니다. PR 시대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네.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네. 여야의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예. 각 당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범위를 설정하면서 타협안을 좀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검 추천 권한을 대한변협에 주고 그것을 야당이 걸러내는 절차 없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 중에 대통령께서 선택하는 걸로 하고 네. 언론 브리핑도 지금 민주당의 안에 의하면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특검이 그것도 30일에 한 번 정도 아. 해서 조금 제한을 둬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를 매일같이 막 쏟아지 이러지 말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이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일각에서도 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천하람 안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아주 소수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면 예. 진작 통과가 됐겠죠. 예. 그런데 이제 소수 계시고 대표적으로 뭐 김재섭 의원 같은 예. 분이 계시고 민주당의 반응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그게 네. 핵심이죠, 사실은. 예.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첫째 대법원장 안은 못 받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낸 안은 못 받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신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네. 실제 중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불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음. 것이고 그에 반해 대한변협은 물론 몇 분은 좀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당 안이 근본적으로는 대한변협 아닙니다. 예. 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 걸러내는 식이기 예. 때문에 대한변협을 애초에 민주당도 아예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 부분은 김준일 우리 대표께서도 아마 장르만 여의도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언론 브리핑 공식 브리핑을 좀 축소하더라도 사실 취재가 아주 빡세게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일단 조사받으러 들어갔다 나갔다 몇 시간 있다 나왔다 나오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따라가서 이제 뭐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 취재가 됩니다. 기자들 뻗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특검이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하는데 생각보다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해서 예. 네. 많은 분들이 천하라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대안이 잘 없어요. 이거 사실 말고는 지금 없다. 이렇게 아니,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공회전이 될 네, 가능성이 이걸 계속 크니까. 할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국민의힘을 끌어내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한 정치적 행보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조국혁신당도 본인들 추천권 내려놓겠다는 예. 말이에요. 예. 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오. 네. 그래서 물꼬가 지금 조금씩 트이고 있고 민주당도 네. 이대로 공회전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대한변협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디서 추천할까요? 대한의사협회에 맡길까요? 그러면? 의사협회에 맡기면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 진짜 그렇잖아요. 예. 아니 제3자 기관 중에 특검을 추천할 만한데 그럼 어디 있어요? 그러면 축협에 맡길 수도 없고. 축협은 지금 네네. 정몽규 회장 지금 난리 나고 지금 나가라고 해야 될 마당인데 양돈자 지금. 조금에 위험합니다. 맡길 수도 없고, 예. 거기 축협에다가 지금 특검 추천 맡기면은 그만하세요. 아니, 특검 얘기 그만해. 외국 특검 알아본다고 5, 6개월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국내 특검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막 갖다 꽂습니다 지금. 그 전문기는 물러나라 그거 아직도 그 앉아 있고 말이야. 아니, 사실 정성호 방자 정몽규 방자. 방자해 그. 아이 참.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천하람 무슨 중재안이 얘기했었죠? 네, 네. 여의도를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제가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노력하고 결국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찌 보면 민주당에도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도 스스로 그냥 뭘 바꾸자 이러면 극렬 지지자나 뭐 적극적 지지층에서 반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야당에서 하나 이렇게 명분을 주는 거. 좀 뒷얘기지만 네. 제 생각난 여의도 나왔고 오늘 굉장히 업돼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민주당 의원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도와줄 테니 한동훈 후보가 하자는 대로 안을 내달라. 아하. 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안 받느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해 보는 게 어떠냐. 이제 우리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아니 받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안으로? 한동훈 안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좀 실세였습니까? 꽤 힘이 민주당에서 있으신 분이었고. 투 쿠션으로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 당장 어떤 새로운 안이나 한동훈 안이나 뭐든 찬성하고 싶어도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중간에서 역할을 예. 좀 해서 대단한데요, 천하람. 민주당 의원들하고 몇몇 이제 작전을 짜서 네. 국민의힘의 제3자 중재안 특히 한동훈 안 그대로 한번 넣어서 이래도 안 할 거야를 압박해보자라는 제안이 사실 저에게 있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만 저 오늘 이걸로 기사 제목 쓸 거예요. 예. 예, 민주당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한동훈 안으로 발의해달라 요청. 근데 이제 그게 뭐 민주당의 당 원내 대표부가 뭐 공식 요청 이런 건 아니고 예. 아니,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도 진짜 그거는 왜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예, 오늘 예. 업돼서 얘기하지만 네네네. 중요한 부분은 과하게 블러핑을 하는 과장 거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실제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도 어떤 그럴 제3자 거야. 안이 필요하고 맞아요.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인 거죠. 그렇죠. 전략. 직접 하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 중재안도 내고 했으니 이런 형태의 한동훈 안을 오히려 우리가 먼저 미리 선점해서 압박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사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대신 그런데 한동훈 안으로 그대로 받으면 이상하니까 천하람 안으로 이렇게 바꿔서 받는 그렇죠.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면 저는 좋았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그게 막 원내 지도부 다 찬성해서 몇백 명 아니라도 그렇죠. 일정 포션이 찬성해서 그럼 같이 천하람 안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천하람 대권 주자 가는 거예요. 아니, 대권 주자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며칠 동안 계속 그게 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제 욕심만 따지면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의 당시 상황이나 온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8분이 바로 찬성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 한동훈 안을 아예 던지고 표결에까지 그러면 강제하는 형태로 밀어붙였을 때 그때 반대를 한번 누른 분들은 다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압박 수단으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최상병 특검법의 실질적인 통과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았다라고 봤고 제가 제 이름을 더 한번 이렇게 띄우고 하는 것보다는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오늘 빌드업 좋은데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저는 원래는 조금 더 멋지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회고록 같은 걸 쓰려고 했는데 극감은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천하람의 중재안 저는 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녀들도 참 잘 키우셨더라고요. 대기실에 자녀들이 오늘 오셨어요. 키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일일이 제가 기저귀 좋은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당원 가입이 됩니까? 원내대표님? 아이 16살인가 그 좀 청소년 당원도 아직은 좀 나이가 드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자녀들 오늘 데리고 오신 거 커밍아웃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막내한테 아까 아빠 사랑한다고 해. 그러니까 막내가 싫어. 중재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거기는. 주장이 확실하더라고요. 약간 원내대표님이 좀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식 자녀 양육이 네. 약간 전공의들에게도 업무 복귀 명령 싫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 정도로 우리가 타협을 받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보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칭찬이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끝내요? 끝내야죠. 뭐 있어요? 탄핵 청문회 관련 하나 여쭤보려고 탄핵. 했는데 시간이 아니 뭐 중요합니까? 뭐 민주당이 그냥 뭐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종종 한 번씩 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신 게 분위기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혹시 너무 과하게 업돼서 개혁신당의 채통을 혹시 일부 실추시켜서 불쾌했던 개혁신당 지지자 당원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가끔 이런 날도 있고 그래야죠. 좋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왜요? 왜냐면 뒤에 아직 김현수이 안 와가지고 사담 하나만 할게요. 천하람 대표 엊그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실제로 그래서 요것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생일 같은 거는 그 미리 알려주면 진짜 그건 결례입니다. 지나고 나서 꼭 얘기하시는 게 얘기 안 했고 제가 카톡에 떠가지고 했는데 이번 주에 생일 주간이셔서 좀 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컨디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유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중재.